네,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그간 말을 아껴온 문재인 대통령 어제 작심하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면서 갈등이 한층 더 격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전문가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우 세연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 뉴욕 갔다 와서 바로 검찰 수사와 관련한 내용을 말한 거잖아요. 고민정 대변인이 대신 말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먼저 말씀드리면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현실을 검찰이 성찰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저희가 읽어야 될까요?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검찰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네, 예. 작금의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검찰의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진영 논리로 지금 갈라져 있고, 예. 이것이 심지어 이제 광장으로 나와서 광장 정치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은 절차적인 과정이 정당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떤 촛불 집회라든가 어떤 장외에서의 이런 압력으로 국가기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스러운 수준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께서는 물론 검찰에 대해서 조국 장관을 집을 압수수색하는 그런 정도의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얘기했지만, 그런 것들을 가지고 검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그런 것들이 아니고, 예.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을 하되 국민들 보기에 정상적인 절차로 보일 수 있도록 일을 하라는 염려 차원에서 당부의 말씀을 저는 했다고 보고, 예.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그런 측면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은 사법적인 질서를 지켜야만이 우리가 대통령 중심자에서 삼권 분립의 어떤 정부 형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을까, 예. 이런 원론적인 측면에서 지금 우려의 말씀을 저는 하셨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배 교수님은 일단 대통령의 메시지를 보낸 이 시점도 한번 짚어주시고요. 메시지 내용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평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과 약간 결이 다른 게, 네. 이건 이제 매우 강한 경고다. 더 심하게는 전 질책의 의미도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정리가 돼요.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엔 총회 참석자 오시자마자 하루 만에 이런 걸 내놨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한마디로 작심하고 내놨다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보면은 인권을 존중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네. 절제된 검찰권 행사 하라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거든요. 예. 이 얘기는 이제 아주 원칙론 같지만 뒤집어서 얘기하면 지금 검찰의 수사 방식이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고, 그렇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절제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제 대통령이 판단하신 거예요. 그럼 네. 이제 구체적으로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조국 장관, 조국 일가에 관련된 수사 방식이 그렇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면 이번에 고민정 대변인이 발표할 때 그 모두의 조국 장관 수사를 언급을 했거든요. 그럼 이제 맥락이 같은 맥락이고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는 그동안에 쭉 불만이 누적됐다고 보여져요. 결정적인 것은 이번에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하는데 무려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예. 그러면 이게 과연 검찰의 수사 방식이 비대성, 균형성에 맞게 지금 행사가 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피의 사실 공표와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검찰의 수사 정보가 유출됐는데, 지금 이제 대정부 질의에서 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상시의 수사팀장과 예. 통화를 했습니까? 라는 질문까지 했거든요. 통화 얘기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준비된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거기까지 여쭤보겠습니다. 나가니까 예. 이거는 아니다라고 이제 작심 발언을 한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그 맥락을 보면은 마지막에는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잘못된 수사 관행에 의지하지 말고 결별하고 바른 검찰로서 주체가 돼서 새로 태어나라,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담긴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이제 첨언을 좀 네. 하고 싶은데, 문재인 대통령이 탄생해서 가장 핵심 가치가 검찰 개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물론 네. 다른 것도 많지만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조국 민정수석 때부터, 그리고 대선 캠프에서부터 조국 교수가
개입을 참여를 해서 지금까지 장관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검찰 개혁을 미룰 수 없고 반드시 수행을 하고 이루겠다 이런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도 드는데 예. 현대는 다원 이익주의 시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검찰이라든가 경찰이라든가 군 모든 것들이 지금 자기 어떤 기구들의 이익을 위해서 보호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속성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것을 깨기 위한 것이 검찰 개혁인데 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수처 설치라든가 최근에 말한 검찰의 수사관행 개선 이런 것들이 검찰 개혁으로 포장이 돼서 지금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예. 검찰에서 제도적 이익을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성 있는 어떤 진단을 대통령께서 하시고 이런 말씀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일단은 지금 조국 문제로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치열하게 지금 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여기에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시면 이것이 또한 정쟁화돼서 훨씬 더 부풀려져서 예. 대통령의 그런 순수한 어떤 국가 통치 행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그 에러가 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만약에 조국 장관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사법 절차로 가려질 것이다라고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를 두고 뭐 책임질이 있으면 책임을 지게 할 것이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사퇴는 없다라는 정면 돌파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정확한 워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검찰 수사와 사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네. 즉 이 얘기는 검찰 수사만 가지고 하지 않겠다. 물론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결정적인 증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스모킹건이 나오면은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겠죠. 네. 그렇지만은 검찰 수사에서 정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은 그리고 설령 검찰이 기소한다 해도 조국 장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고 보여져요. 예. 즉 그 얘기는 사법 절차에 따른다는 얘기는 검찰이 기소해도 재판까지 재판을 가야 받아야 되니까요.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재판을 받는다 해도 1심, 2심, 3심.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청와대 관계자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검찰 수사를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은 뭐 법원 내 판단까지 물어보는 거냐, 그러니까 네. 구분질 수 없다라고 답변했다는 거예요. 예. 즉 이 얘기는 모든 과정을 다 포괄한다는 얘기고, 그럼 다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임명을 할 때 굉장히 국민 분열 이런 것을 고심했지만은 그래도 조국 장관에게 위법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없기 때문에 임명을 했다 이렇게 밝혔지 않습니까? 예. 그 맥락에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국 장관이 명백하게 위법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설령 검찰이 기소를 해도 계속 가겠다. 이런 쪽에 저는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고요.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조국 장관이라는 카드를 버리려고 했다면은 애초에 지명을 안 했든지 예. 또는 임명을 안 했든지 그러나 지금은 이미 임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호랑이 등에 탄 상태에서 내려올 수는 없다. 만약 여기서 내려올 경우에는 지지층에 분열이 오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히려 또 국정 동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예. 이럴 경우에는 당연히 지금 한국당에서는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뭐 겁박하는 거냐라고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놨다는 것은 계속해서 조국 정국으로 2달 이렇게 끌고 간다면은 더구나 지금 검찰 수사에 의해서 끌려간다면은 결국 이제 국정 동력이 저하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조기에 레임덕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강력하게 국정 장악력을 보여주겠다라는 이제 그런 해도로 보여지기 때문에 조국 장관의 거취 문제에서도 앞으로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끝까지 가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쪽에서도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서 짧은 입장이 나왔습니다. 한 줄짜리인데 한 줄짜리를 짧지만 더 요약을 하면 법 절차에 따라서 엄정히 수사하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또 본질은 수사정보 유출 피해 사실 공표가 아니고 수사 압력이다 이런 입장을 또 모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 쪽 입장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도적 이익이죠. 검찰의 제도적 이익이 그동안 검찰이 가진 기득권이 아니고 검찰의 기능을 그대로
가져가고자 하는 것이 본능적인 예. 그런 모습이고 검찰권이 뭐 기소권이라든가 수사권을 경찰에 주지 않겠다는 이런 것은 아주 강하지 않습니까? 네. 물론 검찰총장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협의하고 양도할 그런 것도 있다고 이렇게 시사는 했지만 예. 일단 들어가서 지금 상황을 보면 이것이 상당히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책임질 일 검찰 수사로 가려질 것이라고 했다고 이렇게 워딩이 나온 것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르겠다는 것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검찰권에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면 이것은 상당히 엄중한 사태가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검찰 수사에 간섭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이런 과정에서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그런 것은 이제 검찰이 시대에 맞게 이런 것들은 보호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지극히 저는 어떤 당연한 말씀을 하고 이것이 선문답으로서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선문답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의 그런 워딩과 마찬가지로 검찰도 마찬가지로 본질인 어떤 엄정하게 수사 정보 유출이 아니고 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압력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 더 이상 정치권에서 이것이 왈가불가한다거나 뭐 조국 장관이 뭐 전화 건과 관련해서도 네. 검찰 내부에서는 본질적으로 이것을 답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은 원래 수사로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수가 없는 집단이 저는 검찰이다. 법대로, 예. 원칙대로, 그리고 규정대로 처리하는 것이 검찰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겠다. 검찰은 검찰 역할을 하겠다. 예. 이런 뜻으로 저는 뭐 읽힙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입장들이 있으나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때는 뭐 작은 용어 하나라도 굉장히 민감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을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도 네. 들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잠깐 언급해주신 그 조 장관 집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 통화한 부분도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일단 조 장관은 인륜의 문제다라고 해명을 하긴 했는데 법무부에서도 당시 정 교수가 좀 쓰러져서 119를 부르려던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 우선 조 장관의 이런 해명이 좀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이제 뭐 해명은 논란이 있겠죠.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조국 장관이 검찰 수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압수수색 하고 있는데 그 팀장에게 전화를 한 것이 적절했느냐 안 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 통화가 아니겠습니까? 둔 게. 예. 네, 통화를 한 게. 예. 근데 저는 이제 그건 적절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은 그 정황을 보면 이해가 돼요. 애초에 뭐 이렇게 전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압수수색이 들어오니까 부인이 놀라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러워서. 네, 예. 그냥 바꿔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통화가 된 건데 그렇다면 이제 통화를 한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조국 장관은 계속해서 나는 뭐 수사에 외압이나 압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 아내가 굉장히 지금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니까 좀 배려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또 검찰 측에서는 뭐 아니다.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좀 신속하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네. 그거는 뭐 진위는 제가 알 수가 없고 그러게요. 예. 서로 이제 상반되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볼성사 나온 것은 뭐냐면은 법무부에서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고 또 대검에서도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이게 전혀 또 내용이 다르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과연 지금 똑같은 국가기관이 기자들에게 이렇게 전혀 상반된 문자를 보낸 것이 정당한 그런 모습인지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네. 회의가 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당시 압수수색 현장을 보면은 검찰도 여러 가지 좀 소리를 들을 만한 그런 대목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과연 11시간이나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리고 아무리 이제 그쪽에서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래도 지금 압수수색 중에 거기서 많은 검사, 수사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예. 식사를 하는 것이 정당했는지. 식사는 그리고 계속 그쪽에서 권하. 그러니까 권하니까 했다지만 결국은 안 드시면 우리도 못 먹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니까. 그렇죠. 식사는 뭐할수 있지 그런데 않나. 그렇게 따지면은 예. 그 논리라면은 조국 장관도 자기가 인륜이다. 나는 가장으로서 얘기했다라는 것도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공인은 철신이 어려운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뭐 딸 다이어리까지 압수수색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하니까 다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뭐 고등학생 때 다이어리를 또 압수수색했다 이런 부분. 추가 영장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니까 다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은 지금 조국 장관에만 이렇게 가혹하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검찰 수사의 균형 비례성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히려 조국 장관에 대한 지금 압수수색 이런 수사가 적절했다라는 예. 것보다는 지나치다라는 여론이 훨씬 더 우세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조국 장관의 처신도 계속해서 네. 지금 문제 제기를 받고 있지만은 동시에 검찰의 수사의 적정성 문제도 지금 문제가 제기가 계속 되고 있다. 아, 이 부분을 알겠습니다. 또 검찰도 유념해서 아까 얘기했던 뭐 인권을 존중한다라든지 네. 그리고 또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한다라든지 이런 시비가 없도록 네. 앞으로 좀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교수님은 지금 핵심이 그겁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말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과 그 수사팀장 간의 통화가 있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은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일륜적으로 그냥 아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고 그 수사검사 쪽에서는 굉장한 외압으로 느꼈다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통화 내용 어떻게 보십니까? 주체와 객체가 누구냐 이것을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고 첫째는 예. 두 번째는 그러면 과연 이것이 실질적으로 연기가 되냐 안 되냐 이 두 가지를 살펴봤을 때 네.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압수수색 영장까지 청구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사의 주체가 누구냐? 갑과 을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가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수사를 하는 기법은 수백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 가지.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법상 검찰의 수사권을 다 맡긴 상태에서 검찰의 판단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직자는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맞습니다. 네. 물론 갑자기 부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전화를 바꿔줬다고 하더라도 장관쯤 되면 국가에서 정말로 내가 공인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식하고 어깨가 엄청나게 무거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압수수색하고 여러 가지 전방위로 여러 가지 부인과 자식들이 여러 가지 뭐 검찰 소환도 받고 이런 위급한 상황이고 상당히 어려운 처지지만 네. 본인이 장관이라는 것을 잠을 잘 때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것. 내가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잠을 잘 때도 대통령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될 만큼 공직자의 처지는 엄청 무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통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한 뭐 저는 뭐 그것은 부정적인 아주 어떤 부적절하다고 본인도 예. 부적절하다고 얘기했고 예, 예. 네. 저도 마찬가지로 네. 설령 갑자기 바꾼다 하더라도 네. 내가 항상 법무부 장관이라는 것을 네.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예.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다만 그 현장 상황을 조금 고려를 해보자면 예. 당시 검찰에서 먼저 이제 119 호출을 좀 제안했다 이런 현장 증언도 나오고 있어서요. 혹시 그것은 뭐 그거는 양쪽 어떻게 말을 보세요? 들어야 되고 119 정말 위급한 상황이면 수사의 주체가 검찰이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다가 그런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그런 조치도 당연히 검찰 측에서 했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피의자가 할 것은 물론 본인이 위급하고 몸이 안 좋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책임 또한 저는 검찰에서 119를 부를 그런 상황이면 119를 불러줬어야 되는 것이고 예. 이것을 제3자인 장관인 누가 여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대정부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그 정치본위에서 정말 조국 장관이 2차 청문회를 예상했지만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계속 조국 장관을 불러서 한국당에서는 장관이라는 용어도 쓰지 않고 등도 돌리고 앉아서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주광덕 의원이 말한 이 통화 내용을 말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피의 사실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야권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정보가 찰 수가 있냐 이런 말도 있었고 또 중간에는 이후에는 윤석열 총장과 사시 동기고 꽤 친해서 이렇게 얻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박주민 의원이죠, 민주당의. 예. 박주민 의원이 이제 언론 보도를 인용해서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또 검찰 측에서 아주 발끈해서 아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하고 주광덕 의원은 뭐 고시 동기는 맞는데 네. 안 친하다. 예. 그리고 뭐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고 주장을 하니까 그거는 뭐 단체로 여행을 갔던 것이고 예. 두 사람은 전혀 친하지 않다. 이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박주민 의원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네. 제가 볼 때 이제 민주당의 피해 의식의 발로라고 보여져요. 어떤 피해실까요?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이 정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청문회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우리 정치사에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청문회 당일날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요. 그리고 무려
지금 70군데 이상을 압수수색했어요. 예. 이것도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민주당에서는 무슨 내라는 뭐 수사를 하나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그리고 또 특수부 검사를 한 40명 투입하고 수사관을 뭐 한 200명 투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마다 피의 사실, 그러니까 범죄 수사 사실이 공표가 되고, 예. 이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피해 의식이 발로가 돼서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제 깜짝 놀랄 말이 이제 말한 부분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당시에 압수수색 현장의 수사팀장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그런 일을 주광덕 의원이 대정부 질의에서 하니까. 그러니까 그 조국 장관의 가족과 그 수사팀밖에 없는 상황에서 통화가 이루어진 건데 그렇죠. 그거 어떻게 알았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는 이제 민주당 표현이에요. 내통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한국당하고 내통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민주당 표현입니다. 색출해야 된다. 예. 그래서 처벌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당장 또 한국당에서는 지금 겁박을 하고 있는 거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의 이런 반발이 상당히 수위를 넘은 것일 수도 있지만은 예. 검찰이 과연 적정하게 수사를 하고 있는 건지도 예. 좀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정치 알겠습니다. 행위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네. 검찰도 한번 겸허히 네.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내통하고 있다. 뭐 이렇게 민주당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글쎄 뭐 79학번으로 뭐 과거에는 친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뭐 사적인 인연과 공적인 라인은 전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내가 검찰총장이면 검찰총장 지위에 걸맞는 행동을 할 것이고, 예. 특히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의 최고 핵심 가치를 가진 조국 장관을 수사 전방위로 수사하면서 검찰총장의 어깨에 상당히 무겁다고 생각하고, 예. 이 무거운 처신만큼 정말 행동도 신중히 해야 될 것은 뭐 명확관한 것이고, 예. 그래서 식사도 뭐 거의 밖에 나가서 않고 내부에서 뭐 끼니로 때우고 예. 지하 통로로 이렇게 출퇴근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지금 비밀이 없습니다. 누가 내통을 하거나 네. 어떤 것을 자료를 준다거나, 이것은 내부 고발도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이 터뜨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공격을 할 수, 한국당이나 민주당이 마찬가지로 다 예. 정치하는 결사체이기 때문에 예. 정치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지만, 이 공무원들 아닙니까, 검찰? 네. 뭐 고위 공무원들인데, 검찰, 특히 검찰총장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누구 특정 정당, 특히 야당한테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간이 큰 검찰총장이 과연 있을 것인가, 예. 저는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조국, 그러니까 모든 이슈가 조국 장관 의혹 사건으로 계속 휘말려 들어가고 있어서 뭐 지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더 뭐 확인을 해야 된다, 의혹을 확인해야 된다 이런 분도 계시는데, 제가 근데 이제 피의 사실 공표에 대해서 짧게 짤막하게 하셔야 됩니다. 짧게 아주, 말씀드리면, 예. 피의 사실을 흘리는 거는 예. 검찰의 적폐 중에 적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동이 걸려야 되는데요. 예. 단 한 번도 이 법이 제정된 이래 처벌을 예. 안 받았는데, 피의 사실 공표는 당리당략을 떠나서 근절해야 되고, 네. 알겠습니다. 예. 대통령령으로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빨리 이게 반복이 안 되도록 뭔가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